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앞의 장면을 보시면 아마도 어느 유치원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하지 못할 사실은 이 아이들은 자연 출생도 아니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미국의 합법적인 대리출산 제도를 통해 계획적으로 한 명씩 태어나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된 아버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중국의 억만장자 서파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대리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낳고 이를 기반으로 거대한 가문 세력을 어떻게 구축하려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3년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정법원에서 벌어진 한 사건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당시 가정법원 판사 에이미 펠먼은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중국 억만장자 서파가 자녀에 대한 법적 친권을 신청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미 태어나거나 출산을 앞둔 아이들의 명단을 확인하던 중 총 12명의 아이 이름이 모두 동일한 신청인 서파 아래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서파 본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상통화와 통역사의 도움을 통해 원격으로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서파는 법정에서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의 대리모 제도를 통해 약 20명의 아이를 더 갖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남자아이를 더 선호한다. 이 아이들이 나의 사업 왕국을 이어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서파가 청문회에서 업무가 너무 바빠 아이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에서 고용된 보모들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절차가 승인되면 중국으로 데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들은 판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대리출산에 대해 대리출산의 본래 목적은 가족이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아이를 대량 생산하듯 규모화해서 낳는 데 사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례적으로 서파의 친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이미 태어났거나 출산을 앞둔 일부 아이들은 단기간 동안 법적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국제 언론과 SNS를 통해 다시 한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계기는 2014년 12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심층 보도였는데 해당 보도 기사의 제목이 중국 억만장자들 미국에서 대량 대리출산 수백 명의 미국 국적 자녀 출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파를 포함한 여러 중국 억만장자들이 미국의 대리모 제도와 시험관 아기 기술을 활용해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권 자녀를 낳고 있으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른바 슈퍼 가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미국 민법의 회색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특히 대리출산 과정에 관여한 보모 네트워크, 시험관 아기 클리닉, 법률사무소 등의 관련 기관들 역시 윤리성과 합법성 논란의 중심에 함께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파는 올해 48세로 중국 온라인 게임 회사 다잉 네트워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의 자산 가치는 275억 위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파는 오랜 기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일부 일처제에 반대하고 일부 다처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해 왔으며 여성 인권, 여성 고등교육, 여성의 출산 선택권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대규모 출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과거에는 고품질의 아들 50명을 갖고 싶다는 글을 직접 남긴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잉 네트워크 측은 미국의 대리출산 제도를 통해 서파가 이미 100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2014년 서파는 과거 연인이자 둘째 딸 엄마라고 밝힌 여성 탕정과 그에게 금전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탕정은 소송 직후 웨이보에 폭로글을 올렸고 그 내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서파가 아이를 100명만 둔 게 아니다. 실제로는 300명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는 중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네티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여러 명의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서파의 대규모 대리 출산 스캔들에 대해 자신들의 시각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탕정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10여 년간 자신이 받은 수억 위안 가운데 대부분이 서파의 300명 자녀, 가족을 유지하는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이 0 하나 더 붙은 거 아니냐, 30명이면 몰라도 300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하자 탕정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적게 쓴 거고 절대 과장한 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파 본인도 이런 대가족 출산 계획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중국을 위해 아이를 낳는다. 목표는 아들 50명. 나는 중국의 1등 아버지다. 폭로에 따르면 서파는 한편으로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다수의 여성 파트너를 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다자녀 계획을 실행해왔다고 합니다. 탕정은 이번 법정 진술에서 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은 마치 실험용 흰 쥐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전부 하나의 거대한 실험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마치 양고처럼 강한 자만 살아남는 무정한 경쟁 구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고는 중국 고대 전설 속 개념으로 독충 여러 마리를 한 용기에 넣고 싸우게 하여 가장 강한 독충만 살아남게 하는 잔혹한 방식입니다. 탕정의 말에 따르면 서파의 자녀 양육 방식은 단순한 다자녀 출산을 넘어서 일종의 인간 실험 혹은 인위적 엘리트 양성 실험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이 서파라는 인물은 공공연히 인간 윤리와 도덕을 정면으로 도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여자친구를 모집한 적이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부가 희고 예쁠 것, 다리가 길고 외모가 뛰어날 것, 지능이 높고 학문적 배경이 있을 것.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 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모집하는 것이었고 모집된 여성들에게는 한 가지 핵심 임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는 또 아이를 낳으면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암시를 주어 유혹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서파는 자신이 인유맘이라 부른 전 여자친구 탕정을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이 2명을 낳아줬고 지금도 매우 잘 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서파의 생식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서파의 수많은 여자친구들 중 특히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탕정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탕정 명의의 부동산과 자산은 총 약 8억 위안에 달하고 그녀는 서파에게 5억 위안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3억 위안은 본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탕정은 바로 서파가 과거 웨이보에서 극찬했던 인유맘입니다. 서파가 과거 인터넷에 썼던 표현들은 인유맘은 돈을 탐하지 않는다. 한 달 생활비도 고작 2만 위안에 불과하다.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망하더라도 그녀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돈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탕정은 수억 위안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며 서파와의 관계도 단순한 감성적 사랑만은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파의 막대한 출산 및 가족 계획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보입니다. 탕정은 서파의 대규모 대리 출산 체계 안에서 사실상 가정의 총괄 관리자, 일종의 대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자녀, 서로 다른 수많은 대리모, 그 사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서파는 탕정을 후궁체제의 관리자 황후처럼 인식했고 그녀를 충성, 희생, 질서의 상징으로 떠받들며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칭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찾아옵니다. 탕정은 어느 날 그에게 자산을 가지고 서파 곁을 떠났습니다. 이에 격분한 서파는 법원에 그녀를 고소하며 자신의 재력과 권력 그리고 과거의 관계를 내세워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탕정과 서파는 수년에 걸친 동거, 재정 공유, 사실혼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횡령이나 돈을 들고 도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관계 내의 재산 분쟁이라는 것으로, 즉 탕정은 도망간 여성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인유맘 탕정 씨도 댓글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댓글에서 서파는 결국 이 300명의 아이들을 자기 회사에 데려다가 일시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탕정 씨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건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은데 심지어 소설에서도 이렇게는 못 씁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서파는 정말로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고 있고 그 아이들과는 양육 관계도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아이들 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기 회사에 들어가 평생 일하게 만들 생각이고 급여를 줄지 말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능력 있는 소수의 아이들만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게 하려는 계획처럼 보입니다.
블로그는 이 모든 이야기 구조 속에서 출산은 더 이상 사랑이나 책임의 범주에 있지 않고 후계자 양성을 위한 일종의 왜곡된 프로젝트로 변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면 아이들은 세상에 환영받아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자산, 권력 승계를 위한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탕정에 따르면 이 수백 명의 아이들 가운데 큰딸과 둘째 딸이라 불리는 두 딸만이 그녀가 직접 낳고 정식 이름을 지어준 자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둘째 딸은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나머지 아이들 또한 대부분 친어머니가 양육하지 않고 부모들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남자아이들은 애정과 안정적인 관계, 정서적 반응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조사 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번 심층 보도에서는 또 다른 중국 부호의 사례도 조명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희망교육그룹 총재인 왕휘무입니다. 왕휘무는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10명의 여자아이를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모델, 금융학 박사, 음악가 등으로부터 수십 개의 난자를 구입했습니다. 난자 한 개의 가격은 약 6,000에서 7,500달러에 이릅니다. 왕희무 측근에 따르면 그는 여자아이를 특히 선호하며 이처럼 딸들을 많이 낳은 이유는 단 하나, 장래에 그 딸들이 세계 지도자 혹은 권력 있는 남성과 결혼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가족 계획을 넘어 자신의 딸들을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매우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 내외에서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충격적인 대리 출산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로스앤젤레스 아카디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부부 65세의 쉬안 고징과 38세의 실비아 장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집 주소를 이용해 마크 스르것이라는 이름의 대리모 중개회사를 등록한 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여러 지역에서 대리모 여성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21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난 뒤 부부는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모든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1명의 아이들은 경찰에 의해 구조돼 위탁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리모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이 아이를 낳아준 부부가 서로 같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동시에 임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 부부가 단순히 둘째 아이를 원하지만 불임으로 인해 어렵다고 설명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대리모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대리 출산 제도의 허점과 도덕적 문제를 강하게 드러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평론 채널 진행자 강봉은 이 사건에 대해 중국의 부호들이 해외에서 금전으로 길을 열고 대리 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목적은 일종의 현대판 화친 외교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그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가 다시 언급되면서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화면에는 왼쪽에 인물 사진, 오른쪽에는 공개된 영상 자료를 배치하고 내용은 주로 음성으로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무겁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통해 원래는 은밀히 떠돌던 한 현상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드러났습니다. 보도는 여러 내부 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황당하게 들렸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작동 방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부유층 눈에 가족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도구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들을 가업을 잇는 인적 자원으로, 또 다른 이는 나를 자원을 교환하기 위한 고급 외교 선물처럼 여깁니다. 이들에게 대리 출산은 생명의 선택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자산 분배 전략입니다. 일부 중국 부호들은 이러한 대리 출산을 과거 한자녀 정책에 대한 보상적 작용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들은 자본과 권력을 쥐고 국내에서는 체제의 보호를 받고 해외에서는 자본으로 길을 열며 법률 윤리는 물론 국경의 경제를 넘나드는 회색 경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 경로가 단지 상류층 상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제 내 고위층조차도 여기에 연루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외부 사회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는 사건 중 하나는 전 중국 외교부장 진강의 낙마 배경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대리 출산을 통해 사생아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의 주요 도화선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상업적 대리 출산이 오랜 기간 명확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는 대리 출산이 이미 하나의 대체 출산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대리 출산 산업이 성숙하면서도 규제가 느슨한 미국 캘리포니아 등 지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리 출산을 위한 완성된 서비스 체계가 하나의 폐쇄된 순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리 출산 기관, 시험관 아기 클리닉, 법률 사무소, 산후조리 서비스, 보모회사, 심지어 신생아 픽업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부유한 고객은 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며 단지 유전 물질만 해외로 보내면 전 과정을 완료하고 수많은 아기의 출생을 조율하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비용은 최대 2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에서 대리 출산을 이용한 국제 고객 수는 4배 증가했으며 이 중 41%가 중국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리 출산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엄격한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리 출산 계약이 허용되고 있지만 외국인 부모의 참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허점은 부유한 국제 고객들이 제도적 차이를 이용해 대규모 대리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에 일부 미국 의원들은 외국인의 미국 내 대리 출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주권과 사회 윤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규모 대리모 출산 계획은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와 법적 신분 확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원에서는 친권 인정을 신중하게 판단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이 드러내는 가장 큰 쟁점은 막대한 부를 쥐고 있는 한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단적이고 논란이 많은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 행위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300명의 아이 사건은 한 재벌의 사생활 가십을 넘어 윤리, 출산권, 개인의 가치관을 둘러싼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우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자원 불평등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사회 윤리, 법적 규범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대리 출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몰래 대리모 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성의 문제일까요? 다음은 이 블로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리모, 생활비로 매달 2,000위안을 받았고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는 10,000위안을 받았어요. 5개월 차부터는 매달 20,000위안을 줬습니다. 블로거, 중국 하남성의 한 농촌 마을에는 고층 신축 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집들 대부분이 가정 내 여성들이 대리출산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지어진 것이란 점입니다. 처음에는 극소수의 여성들만이 지인의 소개로 조용히 가족에게는 외지에 일하러 간다 고 말하며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1년 뒤 20만 위안을 손에 쥐고 돌아와 새 집을 짓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죠. 그러다 점점 이 대리출산 산업은 규모가 커졌고 결국 인구가 2,000명에 불과한 이 마을에서 90% 이상의 여성들이 대리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인터뷰에서 꺼리낌 없이 먼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가서 돈을 벌라며 대리출산을 권해요. 아이만 낳고 돈만 받으면 집안이 금세 화목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아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높은 수익을 낳는 거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리출산을 일종의 순환 비즈니스로 여기기도 합니다. 돈을 받으면 화투를 치고 소비하고 명품을 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임신하고 출산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대리모 여성들에게 향하면 그들의 말투는 한층 더 무겁고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녀들은 위험과 대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대리출산 한 번에 1년에 수십만 위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2개씩 하고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일해도 한 달에 간신히 4,000위안밖에 못 모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에게 이것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대리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돈이 국경을 넘고 법을 우회하여 출산 방식마저 재구성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정말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은 대리모는 정말 아무런 정도 없는 단순한 생산 도구일 뿐인 걸까요?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시대가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비인간적으로 변질된 것일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